안녕하십니까. 수길쌤 길정균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죠. WWDC 2020에서 애플이 어마어마한 발표를 했어요. 인텔 빠이빠이.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만든 SoC로 맥북하고 아이맥 만들 거야. 이렇게 공개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 WWDC 2020의 맨 마지막 부분에 뭐가 등장을 했었냐면요. 이 개발자 킷, 그러니까 개발자 이행 킷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DTK라는 패키지를 $500 정도에 1년 동안 대여를 해주는 걸 신청을 받았어요. 그 동영상이 공개된 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개발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그거를 받으셨다고 뭐 트위터나 이런 데에 뜨기도 했고요. 저도 그거를 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개발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퇴짜 맞았거든요. 바로 후퇴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뭐 아무튼 그래서 그게 떴는데 그거 받으신 분들도 똑같이 궁금했던 거죠. 이게 성능이 얼마나 나올까. 그러니까 긱벤치를 돌리셨나 봐요. 그런데 긱벤치 설정상에 이게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몇 개의 그런 긱벤치 결과가 이게 누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요, 실제로 WWDC에서 공개됐던 이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긱벤치 결과에 나온 성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는요, 지금 이 크레이그 아저씨 얼굴이 좀 웃기게 나왔는데 네이티브 앱 실행 영상이에요. 잠깐 보여드리면 We've been working with our friends at Microsoft, and they already have Office up and running natively on our new Macs. Let's take a look at Word. It runs great. Scrolling is super smooth. Everything you do. 지금 여기 보시면요, 워드나 그 다음에 지금 엑셀 같은 경우에도 용량이 되게 큰 파일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이 작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런 그 엑셀이나 이거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 보급형 노트북에서 저 정도로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좀 버벅거림이 있기는 한데, 근데 실제로는 지금 보시면은 워드나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엄청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라이트룸이라고 어도비에서 나온 그 일종의 사진 보정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심플하게 잘 돌아가요. 깔끔하게. 그리고 뒤쪽에 조금 가보면은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포토샵인데요. 이 동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이미지 파일 사이즈가 5기가짜리를 이 편집하는 장면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됐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축소를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의 사진이에요. 부드럽게 잘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애플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파이널 컷이라는 동영상이 돌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요. 지금 4K 영상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바로 저렇게 그 효과 같은 것도 뭐 아니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레어 효과 같은 것도 그냥 훅 집어넣어도 그냥 되거든요. 심지어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요, 이렇게 4K 영상 3개를 한꺼번에도 재생하고 편집할 수 있다라고 저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는 아 진짜 잘 만들어져서 이게 나오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텔 데스크탑 정도의 성능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심지어는요, 이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WWDC 2020에 로제타 2로 요번에는 네이티브 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 나온 SoC, 그러니까 A12Z SoC에 맞춰서 개발된 앱이 아니라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앱을 갖다가 로제타 2라는 이 일종의 툴을 이용해서 설치되는 중간에 에뮬레이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행하는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은요. Let's take a look at some existing apps running under Rosetta. Rosetta, of course, works great with all 잠깐만 sorts of apps 볼게요. that use it every day. But for our first demo, I'd like to show you something a bit more challenging. This is Maya, the powerful animation and modeling software, running great here on Apple Silicon. I already have a model open that consists of over 6 million polygons, and as you can see, I can fluidly move around in this.
So let's make it more challenging and bring in text just and shade us as red. Instead, everything is incredibly fluid. That's correct. Let's take a look at some existing apps running out of. 네, 제가 지금 이 마야가 돌아가는 거에서 잠깐 멈췄는데요. 제가 3D 그래픽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잘 몰라도 요 뒤에 나오는 툼레이더 게임 영상은 좀 몸에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게임 영상을 보시면 So it's completely unmodified. 네, 지금 게임을 플레이하는 영상 부분인데요. 이렇게 물에 들어갈 때 광원 효과들이나 그 다음에 게임 캐릭터가 움직이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저 뒤에 그 물 떨어지는 거나 나무의 텍스처 같은 게 이 정도면은 인텔 못지않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영상이 공개되고 며칠 있다가 네, 그 긱벤치 테스트가 떴어요. 그런데 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그 수치가. 제가 실제로 저도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긱벤치에서 제가 검색한 건데요. 긱벤치의 브라우저에 들어가시면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긱벤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EPERM이라고 치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버추얼 애플 2400MHz 이렇게 나오는 요 장치가 이제 그 요번에 개발자들한테 배포된 맥미니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면 점수가 너무 저조해요. 제가 이거하고 딱 비교하기 좋은 거가 기존의 맥미니잖아요. 그럼 기존의 맥미니는 인텔 기반이니까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지금 2018년 레이트 버전 같은 경우에 i3 코어가 들어가 있는 기본 모델이 싱글 코어 점수가 900점, 멀티 코어 점수가 3500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맥미니 같은 경우에는 i7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고사양 맥미니니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맥미니의 기본 사양 같은 경우에도 현재 네, 이 긱벤치의 개발자 킷으로 배포된 거하고 점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높은 거로 제가 골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표로 만들어봤어요.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그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요번에 개발자 킷으로 배포된 거거든요. 그래서 CPU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제타 에뮬레이티드예요. 그리고 인텔 기반의 레이트 2018에 i3 코어 들어가 있는 기본 사양, 그리고 그 옆에는 i7 코어 들어가 있는 고사양 하고요. 그 다음에 A12C SoC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4세대 아이패드 프로의 점수를 제가 갖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비교를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는 이 점수나 이거를 보고 나서 기대가 오히려 더 커졌거든요. 네,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점수는 되게 저조해요. 긱벤치 테스트의 싱글 코어나 멀티 코어를 보면 이 맥미니 기본 사양보다는 비슷하거나 떨어져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에서는 맥미니에서 멀티코어에서 3500점까지도 갔었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지금 맥미니 DTK는 제가 이거는 높은 거 가져왔어요. 낮은 거는 2200 정도였으니까 인텔 기반의 맥미니보다 멀티코어는 좀 비슷하고 싱글코어는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고사양 맥미니하고는 거의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고사양 맥미니는 싱글코어에서 벌써 한 20%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멀티코어에서는 거의 한 45% 정도 차이가 나는 점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직도 이 기대가 살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OS는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iOS 13 버전이고 이 왼쪽에 있는 애들은 macOS니까 OS의 차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같은 긱벤치에서 돌렸을 때 점수가 여기는 1117점이 나오고 멀티코어에서 4700점 정도가 나왔는데 단지 OS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점수가 나왔다는 거는 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로제타 2 에뮬레이트드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네이티브 앱이 아니라는 거죠. 네이티브 앱이 아니다 보니까
성능 저하 혹은 성능 저하라기보다는 이 성능의 페널티를 먹은 거죠. 로제타라는 걸 통해서 에뮬레이션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전용으로 개발된 앱보다는 이 점수가 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플이 정말 잘하는 게요, 최적화거든요. 왜냐하면 애플은 자기네가 하드웨어도 개발을 하고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개발 방향을 둘이서 같이 맞춰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가 같은 시기에 출시된 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갤럭시 뭐 S 시리즈를 비교를 했을 때 클럭도 갤럭시 시리즈가 더 높고 그 다음에 메모리 용량도 갤럭시 시리즈가 더 높았는데, 실제로 동일한 어플을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실행을 했을 때에는 아이폰에서 더 잘 돌아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제 생각에는 애플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최적화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번에도 똑같은 걸 기대를 해봅니다. 요번에도요, 애플이 자신들이 만든 SoC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OS, 요거를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면 당연히 최적화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맥이 2013 레이트 버전이거든요. 새로 살려고 계획을 했다가 WWDC를 보고 나서 연말이 좀 지나고 나서 새로운 아이맥, ARM 기반의 아이맥이나 ARM 기반의 맥북이 나오면 그때 바꾸는 걸로 저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 동영상이요, 여러분이 아이맥이나 맥북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시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혹은 다른 영상 더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길쌤 길정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